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JLPT 고득점 전략 및 효과적인 일본어 학습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강사 서경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이제 제 소개를 좀 하자면 저는 영남대학교 일어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교육대학이라고 저기 칸사이 쪽에 있습니다만 거기 문부성 국비유학을 했었고 다음에 스포츠칸이라는 신문에서 이제 JPT 쪽으로 연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EBS 라디오를 2006년도부터 이제 2010년도까지 대략 한 4년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EBS 랑이라고 외국 사이트가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JPT 후기 특강이라고 시험 끝나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대학교 이제 대학원 일어일문과에서 일본어 어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시사일본어학원 종로에 있습니다만 JPT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이제 교재들입니다만 이게 이제 2002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JPT 쪽 교재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게 2003년도에 나왔던 JPT 쪽 교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두 권이 이제 두산 동아에서 출판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JPT 쪽 교재가 되었고,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JLPT 쪽에 이제 N2 독해 교재입니다.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2000이라고 해서 YBM에서 나온 교재. 그래서 현재 지금 총 14권이 지금 서점에서 발매되고 있고, 이제 7월 정도에 다시 이제 JPT 쪽에서 파트 8 모의 테스트가 발매될 예정이고, 간략하게 앞으로 나올 교재, 간단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일본의 시험 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이 예전과 달리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시험은. 자,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JLPT라는 시험은 일본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험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된 게 84년입니다. 자, 당시 수험자 수는 대략 7,000명 정도였는데 2009년도에만 전 세계 54개국에 77만 명이 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응시자들이 시험을 보고 있죠. 다음에 2010년도에 전면적으로 문제라든지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기존의 스타일이나. 그래서 2010년도부터 문제가 바뀌어서 이제 N1. 그래서 N이라는 건 U의 N에 혹은 니혼고의 N. 그래서 새로운 1급부터 해서 5가지 단계로 이제 등급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제 과제 수행 능력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측정한다. 말이 어렵습니다만 잠시 후 볼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레벨이 이제 N1에서 N5까지 5가지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성적표를 받아보시면 무엇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성적표가 나옵니다. 다음에 득점, 이 문제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득점 점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발음 문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1점이겠죠. 다음에 같은 의미를 찾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점수 배점이 1.5점이나 2점 정도로 점수가 올라갑니다. 다음에 기존에는 이제 시험이 끝나면 시험 문제가 공개가 다 되었습니다만 2010년도 이후로는 비공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자면 중국어 잘하시는 분한테 부탁하시면 중국 사이트에는 바로 올라옵니다. 중국은 스캔 떠서 시험 끝나면 당일날 바로 인터넷상에 뜨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 스타일이 바뀌었냐. 자, 예를 들어 간단한 문장입니다만 그 레스토랑의 요리는 비싸고 맛없는 것들 뿐이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마저히 하게 되면 일단 맛이 없다라는 의미가 기본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녀의 서툰 연기는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다. 자, 이때 마저히나 마저히 앵기라고 하면 이때는 맛이 없다가 아니라 서툴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나오죠. 다음에 좀 극단적인 문장입니다만 그녀 얼굴은 못생겨도 아주 마음씨가 좋아. 키다테라는 게 마음씨라는 얘기인데 카오가 마저히 하게 되면 마저히가 원래 의미가 뭐죠? 맛이 없다라는 의미니까 얼굴 보면 밥맛 떨어진다. 그래서 못생기다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다음 그에게 알려지면 곤란하게 돼. 마저히 코토니나루 할 때 이때 마저히는 곤란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비밀로 해줘. 그런 말이죠. 그래서 곤란하다. 자, 마저히라는 형용사 하나에도 이렇게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능력시험을 개정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 의미의 사용 빈도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84년도에 능력시험을 처음 만들 때 70년대나 그때 사용하던 신문이라든지 어휘량으로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그때 어휘랑 지금 2010년도라는 몇십 년이 지났죠.
마저의 의미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는 맨 밑에 나오는 곤란하다라는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일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만들 때도 뭐 요리가 마저이 할 때 마저이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곤란하다는 의미의 이쪽에 마저이를 사용한 예문이 시험에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의미 변화에 따라서 문제 스타일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하나 더 예로 이제 이번에는 아마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요카시가 다이스키다 하면 뭐 달콤하다, 달다. 달콤한 과자를 아주 좋아한다. 자, 그런데 아마이 온가쿠가 나가레 테키다. 이때는 추상적인 의미의 달콤하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시고토노 쯤에가 좋다. 아마 일의 뒷마무리가 조금 무르다. 야무지지 못하다. 그래서 일본 스포츠 중계를 보실 때 특히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볼이 되면 아, 좋다. 아마이 데스네 라고 나옵니다. 그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무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격하지 않다, 무르다. 자, 역시 아마이도 이제 84년도 시험 시행되기 전하고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는 아마의 의미를 사용비들을 조사해보면 역시나 훨씬 많이 나오는 게 세 번째 엄격하지 않다, 무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결국 아마이도 시험 문제로 만약에 나온다면 세 번째 의미의 문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처럼 의미 변화에 따라서 문제 스타일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 기준입니다만 일단 N1, N2 위주로 가져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N1 같은 경우는 한자 자체가 이제 출제되지 않습니다. 한자 찾는 문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N1에 가시면 한자 찾는 문제가 제로입니다. 발음 문제도 그럼 몇 문제가 나오냐? 5문제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N1 1급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어휘량이 10,000단어 정도를 알면 1급 정도 수준이다. 근데 지금은 18,000 정도를 아셔야 됩니다. 거의 어휘량이 2배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18,000단어 중에서 발음 문제가 몇 문제? 5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전 하는 스타일로 단어 열심히 외우고 한자 써봤자 5문제가 나옵니다. 18,000분의 5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식의 공부는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언어 지식이라고 있습니다만 이제 문제 스타일이 바뀌면서 이제 명칭도 바뀌었습니다만 문자 어휘 쪽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이건 N1 문제 구성입니다만 매년 시험 시행 때마다 약간씩 문제 변동은 있습니다. 문항수에서. 그래서 한자 읽기가 6문제. 쉽게 말해서 발음 문제입니다. 다음 적절한 어휘는 이제 공란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를 찾는 문제가 7문제입니다. 다음 비슷한 의미, 어떤 표현이 있으면 같은 의미를 찾아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JLPT 준비하실 때는 어떤 단어를 외웠으면 반드시 비슷한 의미, 같은 의미의 표현이 뭐가 있는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득점, 등화 부분을 설명드렸죠. 한자 읽기 부분은 당연히 무조건 1점입니다. 이거. 난이도로 볼 때 가장 낮은 부분이고 적절한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슷한 의미라든지 어휘의 올바른 쓰임새.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서 올바른 문장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시 뒤쪽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이 뒤쪽 부분 결국 평소에 여러분들이 같은 의미의 표현을 묶어서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A구가 우리들의 방문을 환영해서 성대하게 모테나시테 쿠랬다. 모테나스 하면 뭐 대접하다, 접대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밑줄을 그어놓고 같은 의미를 찾아라.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됩니다. 결국 접대해 주었다니까 정답은 C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언어 지식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을 두셔야 될 게 어떤 표현이 나오면 아, 이 표현하고 같은 의미의 표현으로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항상 같은 의미의 표현을 묶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언어 지식에서 문법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개정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예전에는 문법 찾는 문제가 30문제 이상 출제가 되었습니다만 10문제로 대폭적으로 3분의 1 정도로 줄여버렸습니다. 다음에 새롭게 생긴 유형이 나열된 단어 조합입니다. 자, 이건 잠시 후에 이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순서 배열입니다. 결국 작문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려는 부분이 되겠죠. 다음 글의 흐름에 맞는 문법 찾기가 5문제입니다. 독해 지문 형식으로 주어주고 거기 안에서 문법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나열된 단어 조합 보겠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녀의 실력을 지금 공란이 4개 나와 있고 세 번째 별표 부분에 들어갈 표현이 뭐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여러분들이 문장을 완성할 수 없으면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5문제가 출제됩니다만 난이도는 반드시 높습니다. 무조건 1.5에서 2점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요령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문법이죠. 반드시 문장에 어떤 문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기에서 순서를 만들지 마시고 뒷부분부터 문법부터 찾으십시오. 자, 그녀의 실력, 놀라다, 수상도 이번에 생각하면 전혀 문법적인 내용이 없죠. 지금 끝부분에 나와 있는 니 아타라나이라는 게 뭐 말 것까지는 없다, 뭐 말 필요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문법을 먼저 찾으시고 접속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는 놀랄 것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끝부분에 갈게 오도로쿠 A가 이쪽에 들어가 있죠. 놀랄 것까지는 없다. 자, 그럼 무엇에? 그녀의 실력을 생각하면 칸가이루토가 들어가죠. 다음에 이번에 콩카이노 주쇼모 오도로쿠니 아타라나이. 자, 그래서 세 번째 들어갈 내용은 주쇼모 정답 B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순서 찾는 문제가 실제 시험에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만 난이도로 보면 당연히 이게 점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법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게 이쪽 부분입니다. 순서 배열 문제. 자, 결국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에 일본어 문장을 손으로 적어 보십시오. 가장 좋습니다. 문장 구조를 이해하실 때는 작문 연습인데 결국 올바른 문장이 있으면 그대로 필사를 하시면서 옮겨서 여러분 적어 보시면 자기도 모르게 문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평소에 작문 연습을 통해서 문장 구조를 파악해 두시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 이제 독해 쪽입니다. 단문이라고 해서 200자 내외에 이제 4문제가 나오고 다음에 중문입니다. 500자 내외. 다음에 이제 장문. 자, 이쪽 유형은 이제 N1 1급 유형입니다만 N3, N2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 수만 줄 뿐이지 약간의 글자 수만 줄고 이제 내용 부분이 좀 쉬워질 뿐이지 독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JLPT 합격을 하시려면 가장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게 독해입니다. 독해가 얼마만큼 어렵냐 하면 네이티브가 항상 학원 쪽에서도 봅니다만 독해 만점자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실제 봤을 때 독해 문제는 한 문제를 틀렸는데 JPT라는 시험 아시죠? JPT에서 한 750점 나오시는 분이 능력시험 독해를 봤을 때 작년입니다만 2011년도에 몇 점이 나왔냐? 9점이 나왔습니다. 60점 만점에. 60점 만점에 9점, JPT에 750점이면 예전 정도 실력이면 N1 충분히 합격해도 남을 점수입니다만 9점이니까 꽈락이 19점입니다만 꽈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상당히 난해하게 나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지문을 다 읽어도 답을 못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JLPT의 지문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GDP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GDP라는 것은 뭐뭐다. 그럼 문제가 뭐냐 하면 다음에 1번에서 4번의 경우 중 GDP가 올라가는 경우를 골라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자가 우산을 만들어서 판매했다. 이런 실제 GDP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실제 예를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과연 그럼 1번에서 4번 중에서 GDP가 올라가는 경우가 어느 건지 찾아내는 문제. 결국 단순히 단어의 의미를 알고 문장을 이해한다고 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찾아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독해 부분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게 독해 부분입니다. 많이 까다롭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해 쪽입니다만 과제 해결, 내용 파악, 다음에 의도나 주장을 파악하는 문제. 그래서 필자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여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문제들입니다. 다음 적절한 응답을 찾는 문제. 다음 복수 정보의 비교예.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런 부분 복수로 그럼 첫 번째 여자는 뭐라 그랬냐,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 이런 부분입니다. 비교 이해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고득점 전략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제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 철저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어떤 부분이 출제되는지. 특히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독해 부분은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독해가 많이 까다롭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기존의 암기 위주, 단어 열심히 외우고 문법 열심히 외우고 해도 물론 일본어 학습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당장 점수로는 연결이 안 됩니다. 왜? 18,000 정도 어휘 중에서 발음 문제 5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5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10,000단어를 배운다. 그만큼 이제는 발음이라든지 이것보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만큼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될까 이쪽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독서력. 왜냐? 독해 쪽이 많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에 대한 이해 능력을 좀 키우셔야 되겠죠. 다음 취약 부분에 대한 집중 투자.
자, 지금 시험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합격 점수로만 했습니다만 이제는 뭐가 생겼냐면 꽈락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 지식이 60점 만점이고 독해 60점, 청해 60점에서 총점 180점 만점입니다만 각 시험마다 꽈락이 19점입니다. 자, 그래서 언어 지식 100점, 그래서 60점을 받고 독해에서 60점. 그런데 청해가 5점이다. 꽈락으로 떨어집니다. 합계 점수가 안 되더라. 합격 점수가 보통 이제 N1 같은 경우는 99점, 100점대입니다만 그 100점을 넘기더라도 한 과목에서 19점이 안 되면 꽈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취약 부분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고 아, 내가 청해에 약하구나. 그러면 다른 부분보다는 일단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JPT라는 시험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YBM에서 이제 시행하고 관리합니다만 일본어의 토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9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응시자는 대략 10만 명 내고 지금 정기 시험이 1년에 몇 번이냐 하면 15번이 있습니다. 매달 시험이 있고 토요일 시험이 3번에서 총 15번에 걸쳐 시험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뭐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청해 495점, 독해 495에서 990점 만점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JPT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100문제, 200문제, 총 200문제입니다만 200문제 중에서 이번 달에 100문제를 맞추고 다음 달에 150문제를 맞췄다. 50문제나 더 맞췄지만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왜? 여러분들이 맞추고 여러분들한테 쉬운 문제는 남들한테도 쉽습니다. 결국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면 오히려 점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JPT 시험을 보시면 항상 여러분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상대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신JPT하고 이제 2010년도에 바뀌었습니다. JPT 점수의 상관관계가 YBM 홈페이지에 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집단 약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이제 높은 상관성을 나타냅니다만, 자, 대략적인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JPT N1이 JPT로 이제 환산했을 땐 대략 660점 이상이 N1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N2는 525점. 다음 N3면 이제 430점 이상. 이 정도가 이제 JPT 점수하고 JPT 대응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급수별 이제 성적 분포입니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예를 들어, N2가 이제 빨간색 부분입니다만, N2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대략 점수로 보면 605점에서 700점 사이 이쪽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N1 정도 받으시려면, N1에 합격하시려면 JPT 점수로는 700점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N2는 대략 600점대, N3는 500점대 정도는 나오셔야지 어느 정도 합격권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JPT는 이렇게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대한 묘사 문제, 수문제가 출제되고, 다음 질의응답입니다. 이쪽 부분이 아마 시험 보시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인데, 문제 부분도 없고 보기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듣고 푸는 문제입니다. 다음 세 번째 회화문, 남녀 대화 4문장이 나오고, 그 내용을 듣고, 이제 어떤 부분, 이제 질문본에서 여자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이런 질문에 대한 응답을 찾는 문제. 다음 설명문입니다만 대략 30초 내외에 어떤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3문제 혹은 4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이제 파트 2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 2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마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왔다.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요령 꼭 기억을 하십시오. 실제 시험 30문제 중에 20문제 이상 반드시 적용할 수 있는 요령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문제에서 최근에 무리를 해서 감기에 걸려버렸습니다. 자, 이 파트 2 부분은 순수하게 듣고 푸는 문제입니다. 감기가 뭐죠? 일본어로? 카제죠. 그런데 보기는 어떻게 나오냐? 보시면 A에서 정말로 강한 바람이었죠. 바람이죠,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파트 2의 문제는 오답을 만들 때 반드시 문제에 나왔던 단어와 관련된 단어로 오답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아무래도 뒷부분은 난이도 때문에 어렵겠죠? 그래서 문제에 나왔던 단어랑 똑같은 발음이 보기 A, B, C, D에서 나왔다. 무조건 제껴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어도 100%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카제라고 나왔는데 보기에 뭐라 그러고 카제가 나왔다. 오답입니다. 들 필요 없이 반드시 제껴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령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역시 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B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카제 부분을 바람이라든지 이렇게 잘못 이해하신 분은 충분히 고를 수 있는 오답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C가 되겠고,
B는 왜 나왔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문제 보시면 무리요시대, 무리라는 편이 나오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답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뭐 흔히 동음이어라 그러죠. 음은 동일하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 그래서 문제에 등장한 발음이란 유사한 발음 나오면 일단 오답이다. 이렇게만 가려내셔도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다 못 알아듣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파트 3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인데 보시면 자, 남자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기로 무엇을 합니까? 남자는 이제부터 무엇을 합니까? 이런 문제인데 자, 성별 문제 보시면 오토코노 히토라고 되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네 문장이 나옵니다만 그럼 남자는 이제부터 무엇을 하냐? 그럼 여러분들은 들으실 때 남녀가 번갈아 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나옵니다. 누구 얘기? 남자 이야기에 주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에서 그럼 집까지 지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실 때 네 문장이 나옵니다만 남자는 뭐 하기로 했냐? 그럼 남자 얘기 두 문장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열심히 메모하시면서 남녀 다 메모하실 필요 없이 성별만 구분하셔도 대화문 4개에서 2개만 듣고도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트 3는 실제 51번부터 80번까지 30문제가 나옵니다. 아마 문제에 성별이 나와 있는 게 20문제 이상입니다. 남자는 무엇을 하기로 했냐? 여자는 무엇을 하냐? 남자는 뭐라고 생각했냐? 남자의 주장은 뭐냐?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가장 포인트를 두셔야 될 부분이 성별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뭐 앞쪽에 설명드렸던 JLPT랑도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자, 문제 부분 두 사람의 대화에서 대마에 데모 토로가 대마에오 토로하면 이제 음식을 뭐 배달시키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추몬 시대 타베로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뭔 얘기냐면 대마에오 토르라는 편이 음식을 배달시키다 추몬 시대 타베로 주문해서 먹는다 같은 말이죠. 근데 동일하게 제시하면 아무래도 바로 맞춰버리니까 같은 의미의 다른 편으로 보기에서는 바꿔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게 일본어 관련 시험은 최근 시험은 어떤 편과 같은 의미, 유사한 의미를 많이 아셔야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대로 제시한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미를 묶어서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독해 쪽으로 와서 독해도 이제 파트 8까지 4개 파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답 찾기인데 발음이라든지 한자, 뭐 같은 의미 찾는 문제. 일단 5문정정이라고 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만 A, B, C, D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을 찾아라 합니다. 다음 공란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 찾는 문제. 이제 공란 배우기입니다만 실제 시험에 30문제가 출제되고 이제 독해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매 시험 JPT에서는 이제 8개 독해 지문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파토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용법 구분입니다. 자, 모노에 대한 용법, 모노의 다밑줄입니다. 같은 용법 찾아라. 자, 그런데 오늘 하나 꼭 메모를 하셔야 될 게, 자, 메모하십시오. 형태가 동일하면 용법이 동일하다. 이 명제 하나만 기억하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자,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식의 용법 구분 문제에서 어떻게 푸시냐면, 자, 여러분들 스타일로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보시면, 자, 어릴 때는 자주 모두와 함께 저곳에서 놀러 가곤 했다. 따의 모노다. 뭐뭐 하곤 했다. 다음 A, 그녀는 몰라볼 정도로 예뻐졌구나. 아, 감탄. 다 읽으시는데 읽으실 필요가 없죠. 방금 명제 뭐라 그랬죠? 형태가 동일하면 용법이 동일하다. 자, 용법이라는 게 사용하는 법칙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형태가 동일한 형태라는 얘기는 같은 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정답 찾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자, 보십시오. 문 앞에 동사 형태 따형이죠? 그럼 따형 온 게 몇 번입니까? A하고 C, D. 일단 B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앞에 친절하게도 있다, 모노다. C에 it 얼마나 친절합니까? 동일하죠? 그럼 정답 C. 끝났죠. 그럼 따, 모노다가 무슨 용법입니까?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서는 몰라도 됩니다. 왜냐? 정답만 자꾸 넘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 이런 요령입니다. 요령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 읽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제 시간에 절대 못 풉니다. JLPT는. 독해가 100문제 푸는데 50분이 주어집니다만 50분 안에 절대 풀 수 없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데 990점 만점이라든지 950점 넘기시는 분들은 평균 몇 분이 남냐? 저 같은 경우는 20분이 남습니다. 30분 안에 100문제를 풀고도 20분이 남아요. 왜 남냐?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기서부터 읽기 시작하죠. 읽다가 또 모르는 단어 나오면 미치가이루가 무슨 의미인지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필요가 없죠. 왜? 모노 앞에 따형, 있다,
똑같네. 정답 C.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바로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법 구분이 매일 시험 4문제가 출제됩니다만 실제 시험의 문제에서 3문제 이상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다 풀립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서점 가셔가지고 어떤 JBT 문제집을 꺼내서 풀어보십시오. 100% 정답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동일하면 용법이 동일하다. 자,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오문정정입니다. A, B, C, D에서 틀린 부분 찾아라. 자, 이분이 왜 어렵냐면 멀쩡한 부분도 밑줄 그어놓으면 틀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계속 시험을 보시다 보면 오문정정이 실제 시험에 이제 20문제가 출제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을 볼 때 20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1분 안에 다 풉니다. 30초에서 1분. 에이, 거짓말. 실제로 1분 안에 다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시험을 100번을 넘게 봤습니다만 JBT 시험을 계속 보다 보면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묻는 문제 위치라든지 문법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카누조토 키타라, 또 키타라 무슨 말이지? 뭐뭐로 말하자면 뭐 그런 말입니다만 니쩌이 때 뭐뭐에 대해서 쿠센이 뭐뭐인 주제. 그래서 A, B, C, D를 읽고 열심히 해석하고 어디가 틀렸지 열심히 찾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푼다 A, B, C, D 보고 정답 T입니다. 왜? 신체 부위를 사용한 관용 표현은 항상 신체 부위를 오답으로 제시합니다. 테오다스가 아니라 여기서는 쿠치오다스겠죠. 말참견하다. 그래서 어떤 관용 표현이 나올 때 항상 그 신체 부위를 바꿔서 나옵니다.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법칙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동형의 밑줄. 아리가또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사역형과 항상 바꿔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문정정 문제에서 수동이나 사역형의 밑줄이 있다. 무조건 틀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시험에서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오카게데라는 표현이죠. 뭐뭐 덕분에 밑줄이 있습니다. 무조건 틀렸습니다. 왜? 세대로 항상 바꿔서 나옵니다. 뭐뭐 한 탓에 할 때 세대라는 표현이죠. 다음에 조동사 있죠. 소다, 요다, 라시. 이것도 감사죠. 항상 틀리게 제시합니다. 항상 바꿔서만 나옵니다. 다음 나쿠 때 나이데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잘 구분 못 하시는데 나쿠 때 나이데도 밑줄이 있으면 무조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보시다 보면 패턴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가장 좋은 건 문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좋지만 일단 시험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패턴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다음 공란 배우기입니다. 자, 공란 배우기에서 자, 보기 A, B, C, D를 보시면 동사의 형태, 접속을 묻는구나. 자, 그런데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평소에 푸는 스타일로 푼다. 카노조, 다음에 이찌 모쿤지, 또 히토멘지 또 고민을 하다가 공란이 나오고 이라이, 보쿠와 카노조노 토리코가 무슨 말인지 고민하고 있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죠? 이라이라는 표현 앞에 접속을 묻고 있습니다. 이라이는 반드시 동사 대형에 붙습니다. 밑에 이라이. 자, 그래서 공란 배우기는 실제 시험에서 공란 앞에 한 단어 아니면 뒤에 한 단어인데 90% 이상 뒤에 한 단어에서 결정납니다. 문장을 읽고 해석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공란 배우기 문제는 공란 뒤에 한 단어 보셨는데 정답이 안 나온다. 다음 문제는 넘어가십시오. 그냥 포기하셔도 됩니다. 시간 끌지 마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90% 이상이 바로 뒤에 한 단어에서 다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라이라는 표현이 때형에 접수하는 걸 안다 그러면 정답 C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이찌모쿤지 히토멘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토리코가 무슨 말인지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접속입니다. 접속. 그래서 공란 여기는 공란 뒷부분에 한 단어만 보시고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JBT 쪽에 이제 고득점 전략입니다만 일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유형, 파트별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유형을 철저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 다음 시간 배분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JLPT 능력 시험은 시간적으로 아주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N1, N2 시험장 가시면 처음에 언어 지식 부분, 독해 부분 시간에 보통 1시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엎드려서 잡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1시간 이상의 시간이 남습니다. 그런데 JBT는 시험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상당히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여러분들 철저하게 시간 배분 연습을 안 하시면 제시를 못 풀게 되겠습니다. 독해지문 아마 2-3개 풀다 보면 시험이 끝나버립니다. 그 왜 그러냐? 항상 읽고 해석하는 버릇. 아까 설명드렸죠? 읽고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저는 시험 볼 때 단 한 문장도 끝까지 해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처음에 발음 문제가 나오죠? 발음, 밑줄에 발음을 묻습니다. 그럼 어디를 봐야 됩니까? 밑줄에 발음만 보면 되죠.
이쿠라는 동사에 발음을 묻습니다. 밑줄 부분에 이쿠 찾으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시냐? 와타시와 키노부터 해서 처음부터 무조건 읽고 밑줄까지 가면 그제서야 보기 A, B, C, D에서 이쿠가 있는지 찾습니다. 발음 문제는 밑줄에 발음. 그럼 밑줄만 보시고 정답 찾으시면 되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숙련이 안 되시고 이 연습을 안 하시면 못 찾습니다. 언제나 항상 해석하고 해석해도 답도 안 보이죠.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맨 처음으로 와서 다시 읽죠. 그래도 안 보이면 또 다시 읽고 시간은 시간대로 다 소비하고 정답은 못 찾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간 배분 연습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이 부분은 잠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취약 부분 나중에 풀 거. 자, 잘 생각하십시오. JBT는 가장 큰 포인트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셨으면 점수가 나오죠. 한번 시험을 봤다. 자, 예를 들어 내가 600점이다. 그런데 읽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간단합니다. 모르는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동일한 점수대 600점 사람은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찍고 넘어가십시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왜? 상대평가니까 내가 틀리고 남도 틀리면 점수에 변동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를 집착하지 마시고 쉬운 문제를 안 틀리시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우면 나하고 동일한 점수 때는 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마시고 넘어가 버리시면 됩니다. 취약 부분은 나중에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에 대한 확실한 정리, 평균적으로 15문제에서 20문제가 이런 문법 관련 문제들입니다. 접속이라든지 같은 의미, 일단 정확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방금 설명드렸던 얘기입니다만 모르는 문제는 붙들고 있어봤자 여러분들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정확하게 점수 채점 기준 공개하지 않습니다만 영어의 탭스라는 시험이죠. 그래서 그쪽 시험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점수를 채점하냐면 쉬운 문제를 틀린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맞췄다. 점수를 안 준답니다.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쉬운 문제,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틀린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맞출 리가 없다는 얘기죠. 너 찍었지 해서 점수를 안 줍니다. 제 입장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학생분들의 점수나 이런 걸 보면 결국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맞추려고 노력해봤자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쉬운 문제는 안 틀리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뭐 간략하게 이제 JLPT하고 JPT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음에 가시면 이제 제가 인터넷상에 저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 카페 쪽에 가시면 자료라는 게 많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문법적인 자료라든지 동영상 자료, 다음에 문법, JLPT의 문법 이외에 JPT 쪽 모의고사도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셔가지고 좀 가입을 하시고 필요한 자료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가지고 좀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검색창에 이제 제 이름을 치면 카페가 나옵니다만 제가 치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쪽에 팬카페라고 있습니다. 이쪽을 클릭하시면 다음 쪽 카페로 이제 넘어갑니다만 그래서 다음 검색창에 제 이름만 넣으시면 바로 이렇게 나오니까 사이트가 가입하시면 뭐 간단히 이제 뭐 등급 수정 이쪽 게시판에 뭐 특강들 어떤 누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등급을 다 수정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자유 게시판 이런 게시판도 있고 이제 이쪽에 동영상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만 잠시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JPT 모의고사라든지 다음 N1 능력시험 1급이나 문법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뭐 확인 문제, 모의고사도 지금 많이 이렇게 올려놨죠. 다음 관용 표현이라든지 다 정리되어 있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파트별로도 자료가 있고, 다음 위쪽에 보시면 이제 어휘 및 문법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평소에 공부하시다가 이제 비슷한 표현들 있잖아요. 보면 뭐 아토 대 아토니는 뭐가 다르냐 이런 부분도 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뭐 질문 받았던 분을 이쪽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뭐 전체적인 JLPT랑 JPT 유형이라든지 봤습니다만, 자,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질문 간단히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편안하게. 예. 정말 궁금한 걸 여쭤보면 예. N3 자료도 N3 쪽은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N3 쪽은. 왜냐하면 N3라는 게 이번에 이제 능력시험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부분도 있고, 그런데 N3를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이 문법 쪽과 N2 쪽도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N3가 준 2급이라 그래서 왜 생긴 이제 목적이 중요한데 예전에 3급하고 2급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서 이제 N3라는 게 새롭게 생겼습니다만 N3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능력 시험은 완벽하게 정착된 게 아니라 1년에 2번 시행하면서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2에 나왔던 문법이 N3에도 쉬운 문법은 N3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보통 N3 문제지만 열심히 푸시는데 N2의 문법이라든지 단어들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게 N3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변동되고 난이도 조정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2012년이니까 2010년도 바뀌었으니까 2년밖에 안 바뀐 거죠. 아직. 그래서 여러 가지 적어도 제압은 한 10번 이상 시행되면 그 정도 되면 이제 정착이 되겠습니다만 1년에 2번밖에 없으니까 예. 보는 게 아쉽긴 하는데 왜냐면 어느 정도 공부해놓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물론 실제 시험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시험이 2번밖에 없다. 사이트라든지 잘 활용하시면 시중에 학원 많지 않습니까? 학원에 신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학원에서 보통 시험 직전 달에는 거의 대부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시험 직전 제책에서 일본의 문제를 의뢰해서 아마 학원 수강생이면 10,000원 정도 내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외부도 아마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N1, N2, N3까지 해서 그 이하 뭐 M4나 M5는 안 봅니다만 N3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 일본어 학원이나 뭐 파고다라든지 유명한 YBM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통 시험 직전에는 공개 특강부터 해서 모의 테스트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2월에나 보실 때도 11월 말 정도 되면 거의 시행을 하거든요. 학원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이제 실전 느낌으로 모의고사를 보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는 중국 사이트에 가시면 있습니다.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한테 붙어 가시면 스캔까지 다 떠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장 좋은 게 기출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어떤 모의고사보다 기출 문제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체감 난이도를 느끼셔야 되니까 기출 문제를 구하셔가지고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예.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상급을 봤고요. 예. 작년에 이제 예. 문제를 봤는데 예. 예전에 상급 볼 때 그 청해는 굉장히 쉽게 느껴졌어요. 예. 예. 근데 이 N3는 문법이랑 예. 문제 이것보다는 청해가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N3 정도 되시는 분들이 기본 어휘량은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만 뭐 1000단어에서 몇 단어 정도 될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 정도 어휘에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아까 애니메이션을 왜 보여드렸냐면 최근 시험 추세가 예전에 청해 문제는 뭐 예를 들어 한 10년 정도 전에 JLPT뿐만 아니라 JLPT 청해 문제는 축약편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뭐 야떼 시마이마시다 떼 시마우로 나왔습니다. 뭐 요즘은 대부분 짜옵니다. 야짰다 이렇게 축약편이라든지 다음에 떼이루에서 이가 정확하게 들렸습니다만 요즘 시험은 그냥 야떼미로 이렇게 뭐 생략이라든지 뭐 떼이루에서 떼루 이렇게 이가 거의 생략돼 버립니다. 즉 뭐냐면 일상생활의 속도처럼 속도도 빨라졌고 그 다음에 축약편이라든지 거의 실제 드라마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속어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전에 공부하셨던 느낌하고 많이 다른 게 체감 속도가 일단 빠릅니다. 두 번째 이런 축약편이라든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표현들이 많으니까 보통 이런 문제집 스타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힘들 겁니다. 알아듣기가. 그래서 청해 쪽은 조금 이런 실제 회화적인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쪽 부분을 좀 많이 하셔야지 귀가 좀 잘 들릴 겁니다. 그쪽 부분이. 아마 N3도 제가 보기에는 N3에서 한정하자면 전체적으로 독해 부분도 어렵겠지만 청해 쪽도 문제가 좀 되실 겁니다. 생각보다 안 들리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예. 속도가 일단 빠릅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 빠르니까 한 줄 듣고 있는 상황에 두 줄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세 줄로 가면 예. 네. 그러니까 속도도 그렇습니다만 결국 여러분들 평소에 이제 메모를 좀 하셔야 되는데 메모도 이제 연습이 필요한 게 와타시와 키노 코엔니 키마시다 하면 와타시 적고 이런 거 메모할 필요가 없잖아요. 포인트는 공원에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메모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무작정 그냥 처음부터 따라가려고 그러면 속기사도 아니고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메모하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게 한국인들이 이제 소리를 안 냅니다만 음성을 따라 읽으십시오. 따라서 소리 내시다 보면 이 리듬감이 느껴지면서 들리는 부분이 좀 더 확실하게 들립니다. 대부분 이제 이어폰이라든지 이렇게 귀로만 들으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소리 내서 따라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발음도 물론 좋아지겠습니다만 이 리듬감이 생기면서 일본어 문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하실 때도 그냥 따라 읽는 연습을 좀 하시면 아무래도 실제 청에서도 잘 들립니다.
그래서 뭐 흔히 하는 말로 자기가 이해어휘라는 게 있고 이제 뭐 사용어휘라는 게 있습니다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하고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거든요. 이게 그 이꼴 정도가 돼야 되는데 머릿속은 알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어휘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일본어가 결국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아는 단어인데 이해하는 어휘인데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청해에서는 오히려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시험장 가실 때 청해 쪽 약하신 분들은 적어도 시험 한 2시간 정도 전에는 일본어 테이프라도 귀에 이어폰이라도 좋으니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아마 여행 가셨거나 그랬을 때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일본에서 한 일주일이라도 여행 가셨다가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한국어가 거의 안 들립니다. 웅성웅성 이상한 느낌으로. 그 왜 그러냐면 각 언어들마다 음의 높이가 있겠죠. 일본의 귀가 적응되어 있으면 한국과 이 음의 높이가 다르다니까 순간적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실 때 아마 2시간 정도 전에 미리 조금 일본어의 이 문장이라든지 좀 익숙해지시면 아무래도 조금 아는 단어는 그래도 쉽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도 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문제 나오고 하면 아는 단어가 평소에 이게 뭐였지? 고민해야 되고 바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귀라는 게 좀 적응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치실 때 청해 쪽은 좀 미리 1-2시간 정도 전에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자, 뭐 간단히 이제 전체적인 유형이라든지 뭐 질문 몇 가지를 받았습니다만 자세한 뭐 의문점이라든지 아까 설명드렸던 그쪽 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저한테 이제 메일도 보낼 수 있으니까 메일로 또 보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궁금하신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